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산점도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프 중에 가장 중요한 애예요. 아마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땡땡에 따른 네모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잘못 보면 이거 선그래프랑 오인할 수 있는데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x에 따른 y 값을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는 거예요. 각각 데이터의 교차점을. 그렇게 해서 이 점들이 오밀조밀 뭉쳐 있으면 x하고 y는 서로 관련성 정도가 높은 거고요. 흩어져 있으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상관관계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건 나중에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값을 또 찾거든요. 쉽게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야.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스캐터 플롯의 유형이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건 정의관계, 정비례 관계.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이거는 역관계,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정비례냐 반비례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모양이 직선에 가까운지 곡선에 가까운지, 이거를 선형관계 그리고 비선형관계라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1차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 얘는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얘는 선형회귀, 얘는 다항회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분석 모델을 적용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체로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놓으면은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 자체는. 자, 이게 SAT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이 X고요. Y는 그 시험에 대한 수학 평균 점수래요. 그러면 수학 평균이 높았다가 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수학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대체로 이거는 응시한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학 평균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면 응시생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 밑에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평균 점수는 떨어지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봅시다. 자, 패키지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특이사항이 앞에 예제랑 다 비교했을 때 넘파이가 들어와요. 넘파이는 이따 뒤에서 쓸 겁니다. 가상 데이터를 하나 준비했어요.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기록한 가상 데이터예요. 그냥 제가 마구잡이로 막 적었어요. 판매량 단위는 나도 모르겠어. 몇 억인지 뭐 몇 천만 원인지. 자, 기온에 따라서 판매량이 대충 이렇다라고 쭉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온을 X로 놓고 판매량을 Y로 놓은 다음에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 초기화 들어갔고요. 스캐터 플롯이기 때문에 X, Y 세팅하면 됩니다. 얘는 뭐 특별히 옵션 같은 거 안 넣어줘도 돼요. 오히려 옵션 넣으면 해석이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옵션을 넣으면은 이 각각의 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다르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스캐터 차트라고 안 불러. 버블 차트라고 불러. 자, 어쨌건 뭐 타이틀 걸고 기온에 따른 판매량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대체로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 마케터였어. 그래서 이제 1월 달이니까 올해 사업 계획을 이제 짜갖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섰다고 치자고. 자, 역대의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기온이 높아질수록 판매량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고, 기상청에서 발표하기로 올여름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역대급으로 더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한 42도 된대.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최고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그러니까 인력도 더 증원해야 되고 설비 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하면은 겁나 욕먹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바로 이렇게 물어.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데?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라고 바로 반문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통계부 추론 통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대체적인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추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패턴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점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거를 감으로 그릴 수 있어? 이 점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선형회귀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x는 기온이에요. 기온이 얼마일 때 판매량에 대한 추정치를 얻는 거예요.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온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A하고 B를 알아내야 되죠. 기울기랑 절편을 알아야 되죠. 기울기랑 절편이라는 용어는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썼으니까. 나중에 이 기울기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나요, 얘가 이제 상수항이죠. 계수와 상수항. 아마 고등학교 가면은 용어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불러요. 통계에서. 자, 이 추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추세선을 그리려면은 SCI파이나 사이킷런이라는 통계 전용 패키지나 머신러닝 패키지를 써서 선형회귀 모델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선형회귀는 넘파이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일단 가중치하고 편향을 구해야죠. 가중치가 계수고 편향이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통계학에서는 계수를 가중치, 상수항을 편향이라고 하는데 넘파이는 수학적 기능을 구현하는 거지 통계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상수항이라고 계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야. 구별하지 마세요. 자, 넘파이에 폴리핏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한테 x와 y 값을 주고요. x하고 y는 우리가 조사한 그 관측치잖아요. 그걸 주고 이걸 가지고 1차 방정식 만들어줘 라고 차수를 주면은 계수하고 상수를 뽑아줍니다. 자, 그래서 numpy.폴리핏 하면서 기온에 따른 판매량의 관계를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얘가 주는 게 리스트인데 0번째 항목이 상수항이고 1번째 항목이 계수예요. 그럼 상수항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A고 계수가 B니까 이거 가지고 AX 플러스 B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수항과 계수를 활용해서 y는 ax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석 모형이라고 불러요. 통계 분석에서 모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방정식 만드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죠. 코딩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수식 하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차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문자열로 해서 비벼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한 10차식이다. 10차식까지 가진 않지만 그래도 2차식, 3차식까지는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식을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 a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아까 요 z에 기울기랑 절편 들어있었죠. 이거를 numpy.poly 1d 1차식이니까 1d라는 방정식한테 주면은 f라는 객체가 떨어져요. 얘가 우리가 흔히 fx 할 때 그 f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x만 주면 y를 뽑아줘요. 그래서 x를 40이라고 측정하고 기온이 x 40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은 fx 하면 되죠. 그럼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단일값에 대해서만 하느냐? 아니죠.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하나를 통째로 f한테 전달하면은 x에 따른 y값 추정치를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y값에 대한 추정치를 얻어낸 거죠. 그럼 x에 따른 y의 직선을 그리면은 이게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플롯으로 x하고 y를 하나 더 그렸어요. 산점도 그래프 위에 덧댄 거예요. 이게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온이 28도일 때 자, 기온이 28도일 때 실제 데이터 관측치는 이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추정치는 여기인 거죠. 정확히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와 그 예측치 간에. 요 차이값만 모아놓은 거를 나중에 우리가 잔차라고 불러요. 이 잔차 갖다가도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뭐 해갖고 막 그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되게 복잡해요, 이 뒷얘기는. 일단 여기는 이 그래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회귀 분석에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중치와 편향,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기울기와 절편, y는 ax 플러스 b, 그걸 찾는 게 산점도 그래프의 목적이에요. 됐나요?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요거 하면은 오전은 충분하겠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골고루 준비했어요. 요거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